안녕하세요. 하늘만이 무속대입니다. 무속인들이 무당이라는 역할을 하고 살아가면서 아주 정말로 진실되고 아주 좋은 선생님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선생님들이 전체 90% 95% 이상이라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흙탕물을 만든다고 해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꼭 정말로 아주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어느 사회나 어느 단체나 목사도 스님도 정말 좋으신 분들 많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그 목사나 스님 중에서도 정말로 돈밖에 모르는 도둑놈들이 판을 치고 있고, 정치계, 재계, 경제계, 사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작은 사업을 하든 구멍가게를 하든 아주 못된 인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무속인들이 자기 스스로 그것이 못된 짓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인식을 하는데 그것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간혹 여러분들이라도 설령 이런 내용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근데 그것이 이제 일반 제갓집 신도로 내가 무당집에 다니는 경우도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무당이 되겠다고 해서 내리굿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를 당하는 분도 많아요. 물론 제가 이 무당이 저질러서 아차 잘못하면 이게 범죄 행위로 돼서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는 요 사례를 제가 몇 가지를, 무당이 굿이라는 걸 하게 돼요.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점을 보는 것도 점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 이거 누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무당이 굿을 할 경우에 아들 합격돼, 너 남편 안 죽어, 암이라도 안 죽어 라고 약속을 하고 굿을 했어도 그 굿은 법적으로 목적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당이 하는 굿은 빌어주는 것과 똑같은 행위다. 빌어주는 행위와 똑같기 때문에 굿을 한 번, 두 번 한 거 가지고는 굿이라는 행위만 정확하게 했으면 이건 사기죄가 형성이 안 된다. 사기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무당들이 너무 그렇게 대처먹는 거야. 이 사람이 소원을 이루든 못 이루든 제외한다고 내 틀림없이 만나게 해줄게 라고 해놓고 그 헤어진 애인하고 전화 한 통화 못 해봐도 아야 소리 못하고 돈 달아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재회원, 병꽃, 도둑꽃 이런 거 여러분들 너무 무당말 너무 믿고 하면 안 돼요. 그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무당이 다른 거는 다 장담하라고 그래라. 그럼 네 신령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병꽃, 도둑꽃, 그 다음에 애인 다시 만나는 굿, 요거만큼은 장담하지 말고 하라 그래서. 장담하지 말고. 왜? 병꽃은 특히 병꽃도 이번 같은 코로나나 감기 몸살은 장담해도 돼요. 근데 말기암이나 이런 사람들 갖고 장담하고 굿하면은 잘못하면 욕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도둑굿은 저 사람이 도둑놈이라고 찍어줘도 증거가 없으면은, 물증이 없으면은 오히려 내가 무고죄가 돼요. 무고죄가. 그 다음에는 애인이 변심해서 간 놈이 돌아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또 오면 뭐 할 거야? 한번 변심해서 간 새끼가 오면 뭐 할 거냐고. 와봐야 또 가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무속인들한테 굿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는 내가 감안을 하고 그래야지. 이거 지금 분필이잖아요. 요 분필인데 제가 여기다가 내일 금색 페인트를 사서 칠을 하면은 이 금처럼 보이죠. 금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필 자체가 금으로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 팔이 교통사고 나서 부러졌어. 그럼 어떤 무당이 굿을 해주면은
이 부러진 팔이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약을 써서 내가 부러지기 전에 원상태 가장 가깝게 후유증 없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후유증 없이 회복이 되는 거지 부러지지 않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는 게 무당이 하는 역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간의 운명상 팔이 부러졌어. 재수가 없잖아요. 고통상으로서 팔이 부러질 정도 사고 났으면은 그 사람은 굿을 안 하면은 이 팔이 아무리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의사를 만나서 비싼 돈을 들여서 치료를 해도 치료가 잘 안 되고 불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무당은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나고 좋은 치료를 받게 해주는 게 굿을 하는 거예요. 너 이 팔 안 부러지기 전 상태로 내가 타임머신 돌려서 원상태로만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분필을 들고 와서 이거 금으로 만들어주세요. 내가 보니까 딱 금 색깔이 딱 칠해져 있어. 그래 내가 금 만들어줘봐. 이거 잘못하면은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 하는 거, 한 번 가지고는 저 사람이 그 무당을 사기라고 고소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나는 금으로 착각했는데 대신에 그 사람이 이 분필은 굿이 안 돼도 다른 부분에서 덕을 보는 것이 분명히 생겨요. 생기기는. 근데 인간은 내가 원하는 목적이 돼야지.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욕을 먹을 수 있는 거고, 다만 굿을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돈을 받고 굿이라는 행위를 안 하면은 요것은 사기죄가 성립이 돼요. 요것은 사기죄가.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무당들이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무당이라는 직업을 갖고 살면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여기까지는 아니 내가 돈 줬는데 굿 안 하면 이거 사기지. 끝까지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굿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일반인 제갓집 신도든 이 사람이 내륙굿을 받는 과정이든 허주가 있다, 잡귀가 있다, 그래서 퇴마를 해야 된다, 허주굿을 해야 된다, 어떤 이유를 붙여도 퇴마를 하든 허주를 몰아내든 잡귀를 몰아내든 악령을 몰아내든 뭐를 하든 어떤 이유를 붙여도 그 사람이 일반인 제갓집인데 그 사람이 내륙굿 받는 과정인데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을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뭐 복숭아 많은 나뭇가지로 때린다든지 연기를 쏘여 마시게 한다든지 그 사람 배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배를 누르고 한다든지 요런 이걸 정확하게 법적인 용어로는 폭력이라 그래. 폭력 행위가 동반이 된 경우에 이거는 반드시 폭행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설령 여러분들이 복숭아 나뭇가지로 그냥 한번 톡 건드렸다 해도 이건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걸 당한 신도, 당한 손님, 당한 제갓집, 무당이 아니면 내륙굿을 받는 당사자가 충분히 양해하는 상황의 정도, 이 당사자가 이해하는 정도라면 다 넘어가겠죠. 근데 이 당사자가 뒤돌아서서 내가 맞은 게 억울해, 아니면은 복숭아만까지로 구타라고 때리는 행위 중에서 내가 고통을 느껴, 그 다음에 이 고통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최소한 멍이나 뭐 후유증이나 뭐 이거는 100% 폭행죄.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참여한 선생님들은 폭행을 방조한 혐의, 폭행의 공범들이 되는 거예요. 공범들이. 만약에 그래서 특히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재수굿, 진호기굿 뭐 이 정도는 특별히 그런 증거가 남는 이런 행위들을 안 해요. 근데 일반 제갓집이 됐든 무당이 됐든 내리굿 과정이 됐든 호주를 벗겨낸다, 잡귀를 벗겨낸다, 퇴마를 한다, 이런 이름이 들어간 굿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새 전 과정을 카메라를 켜고 녹화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거가 남아야지 폭력이나 폭행이나 이것으로 정확하게 고소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증거가 없으면은 이걸 고소라고 해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범죄로 단정하기가 또 어려울 경우가 생겨요. 저한테 상담은 많은 분들도 특히 엑소시스트라는 그 무당들한테 찾아가서 배 누르고 목 조르고 배에 올라타고, 특히 만약에 이 제갓집 신도든 내리꽃 받는 과정이든 그 당사자가 여자든 남자든 그 무당 선생님이 여자든 남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여자 배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여자 무당이 여자 손님 배에 올라타서 가슴을 주물르고 남자 박수가 남자 손님 배에 올라타서 모가지를 조르고 가슴을 졸라도 이것이 당하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1% 0.1%도 느꼈다면 이거는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 무당이 점을 잘못 봤다고 환불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유튜브에 점을 잘 못 보는 무당들이 광고빨로 해서 선불을 받는단 말이에요. 점돈을 선불을 받는단 말이에요. 선불을 받으니까 어느 경우는 한 달 예약이 돼 있고 2달 예약이 돼 있고 석 달 예약이 돼 있고, 어느 경우에는 점을 5분도 안 봐주고 10분도 안 봐주고 그러고서 그냥 겁만 주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 무당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 점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일단 전화통화를 해서 선불을 내고 전화통화를 하면은 1초를 했든 10초를 했든 통화란 기록이 있으면은 그것은 환불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점이라는 거는 점을 본 사람과 점을 봐준 사람과 두 사람 간에 서로 간에 주관적인 의견이라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나 객관적인 표준화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잘됐다 못됐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점이라는 행위는 절대로 이걸 가지고 사기다 아니다라고 논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점을 본 사람이 저 사람이 점을 잘 못 보면은 나는 그 사람한테 다시 안 가면 그만이야. 그때는 점돈에 따라서 5만 원을 받는 사람은 5만 원 날리는 거고 10만 원을 받는 사람은 10만 원 날리는 거고 20만 원 받으면 20만 원을 날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돈이 어떤 사람이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적정하다도 말 못해요. 내가 점돈을 100만 원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점돈을 10,000원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대신에 점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겠죠? 광고빨에 유명세가 있으면 점돈을 많이 받아요. 제가 이런다고 제가 정당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저하고 한 3,000명 정도 5,000명 정도 통화를 해봤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빼고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3,000에서 5,000명 통화를 해봤는데 제가 점돈을 선불 달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내가 유튜브 광고빨로 돈이나 받아먹는 사람 취급받기 싫어서 어느 사람이든지 점 보고 마음에 들면 보내세요라고 해봤지 점돈을 선불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저가 그런다고 다른 그라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저도 우리 신딸들한테는 반드시 점돈은 선불로 받고 봐라 그래요. 반드시 선불로 받고 봐라. 그런데 이 점을 보는 거 가지고는 이 사람이 사기다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점을 잘 봤다 못 봤다 가지고는 누군가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할 수가 없어. 점을 잘못 보면 그냥 에이 더럽다 하고서 그냥 그 새끼한테 안 가면 돼. 특히 원숭이 같은 놈 안 가면 돼. 여러분들 전화 많이 해봤을 거예요. 엑소시트들 90%가 점 못 봐요. 저 선풍기 가보세요. 점 보나 못 봐요. 유튜브에 전화해서 2달 석 달 밀려있는 그런 유튜브들 점 못 봐요.
아무튼 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5만원, 10만원, 20만원 그 사람이 받는 대로 날릴 각오하고 보시라는 거예요. 다만 구슬하는 경우에는 그 군 역시도 금액이 1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1억이다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게 없는데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상 과분한 것이 지나쳤다 싶은 경우에는 1회를 해도 2회를 해도 이것은 사기죄로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무당이 하는 굿은 이 행위를 굿이라는 자체를 하기만 하면은 이 범죄 행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과정을 녹화를 해요. 전 과정. 특히 배를 누르고 올라타서 목을 조르면 이것은 준살인미수죄가 되는 거예요. 준살인미수죄가. 그 다음에 목을 조르는데 그 졸림을 당한 당사자가 정말 0.001초라도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단 0.001초라도 들어갔으면 이건 완벽하게 살인미수죄가 돼. 살인미수죄. 실질적으로 무속인들이 이렇게 하다가 죽은 경우도 과거에 가끔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같이 참여한 선생님들끼리 다들 경찰서를 불려다니고 조사받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죽지 않으면은 증거가 안 남는다는 거예요. 증거가 안 남기 때문에 거기 구판에 모인 선생님들은 다 같은 편이 돼가지고 아니라고 발뺌을 하면은 증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른 곳은 몰라도 이렇게 허주잡귀 퇴마굿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반드시 전 과정을 영상 녹화를 해야 돼요. 전 과정을 영상 녹화를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정말로 내 몸에 허주가 있어서 정말로 내 몸에 잡귀가 있어서 정말로 내 몸에 악령이 있어서 이것이 몰아냈다고 생각되고 그 선생님이 고맙고 감사하고 내 인생이 정말로 활기차고 밝고 쾌활하게 바뀌었다면 그건 뭐 영상 없애버리면 되죠. 오히려 그 영상을 홍보 자료로 사용하면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없다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허주끝 잡기 테마 빙의 이거 다 해본 사람들 다 경험해봤잖아요. 절대로 내 몸에 허주도 없고 잡기도 없고 퇴마라고 해도 원상태 그대로 그것이 내리끝 하는 날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리끝 하는 날도. 내리끝을 받는 당사자한테도 도를 못 닦고 또 공부를 못했다는 이유로 쫓아내는데 그냥 쫓아내고 내 조상, 내 할머니, 내 아버지, 내 부모, 내 형제를 복숭아 나무가지로 하루 종일 때리고 연기를 마시게 하고 목을 조르고 누르고 가슴에 올라타고 남자 선생님이 여자 손님한테 여자 내리끝 하는 애들한테 여자 선생님이 남자 내리끝 하는 애들한테 이따오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보자기 뒤집어놓고 뒤집어놓고 불 돌리고 이것도 거의 살인죄는 아니에요. 폭행에 가까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엎어놓고 작두로 등에다 둘러대고 칼로 막 모가지를 찝는 신용을 하고 영상 녹화 다 하세요. 영상 녹화 다 하시면은 그거는 거의 준살인행위에요. 준살인행위. 그거는 그 사람의 칼날이 몸에 0.001mm만 닿아도 그 폭행죄가 형성이 돼요. 지금 대한민국 무속인들이 너무 겁없이 막 하는 거야. 너무 겁없이. 영상 녹화에서 그 사람이 만약에 거꾸로 앙심을 품고 나는 뭘 비껴준다고 엎어놓고 미나리 조밥으로 때리고 그다가 작두날을 몸에다 대고 눌러대고 이거 잘못하면 살인미수 고속감이에요. 이거 행하시는 분들 조심해서 행하셔야 돼요. 또 이걸 당하신 분들이 영상 녹화 자료가 있으면은 내가 당했는데 이 굿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수원이 안 이루어진 거 가지고는 이 무당한테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굿을 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모가지에다 칼을 대고 등에다 칼을 대고 나한테 작두날을 엎어놓고
나한테 복숭아니까지 때리고 연기를 마시고 이 행위가 있으면은 이 굿을 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폭력행위, 굿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행위 가지고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다. 전 과정을 녹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제갓집이건 내리굿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다시 또 어떤 경우가 무당들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하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행위인지 이렇게 몇 편 앞으로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모습.